네, 안녕하세요. 지금 파트는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그거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평당 얼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보기 좋게 그 3D 인면도가 돼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실내고 여기는 외장이에요. 그러면 지붕에도 보면은 패널이 한 4종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도 딱 하나로 지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소재들이 구조를 이루는 합판부터 구조재, 그리고 단열재, 그리고 단열재 이후에 또 구조재, 그리고 그 위에 올리는 외장재까지 지붕을 이루는 요소들이 많고, 벽체도 마찬가지예요. 벽체도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만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 중에 여건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집 짓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공사를 기본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 기초공사예요. 저 기초공사는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 이야기가 기초공사인데, 이 기초공사가 잘못됐을 경우 가장 많이 오는 게 집이 각이 안 맞아서 좀 기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초공사의 부분에서 이렇게 수평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잘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이 레벨을 잘 못 맞추는 거야. 왜? 그냥 반듯한 토지면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토지가 이렇게 이제 뒤에는 좀 높고 앞에는 낮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평틀을 잡아서 집에 배치를 하는 게 현장 작업 중에서 기초 작업 중에서 한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평틀을 잡은 다음에 수평틀 위에 버림을 치고, 버림 위에 거푸집 틀을 대고, 그 거푸집 틀 위에 철근을 엮고, 그 철근 엮은 위에 레미콘을 타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소재가 있고 기술이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그 수평틀에서 어떤 건설회사 집짓기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골조공사예요. 이 골조공사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구조 있죠. 그 구조로 뼈를 만드는 작업을 골조공사라고 하는데, 이 골조공사는 이제 구조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골조공사를 하는데, 이 골조공사는 사실 스터드 세우는 구조재의 두께에 따라서 투포 방식이냐, 투식스 방식이냐, 투에잇 방식이냐가 차이가 있고, 이 뼈다귀를 이루는 두께가 다르면 당연히 평당 단가도 달라지겠죠. 평당 단가 확실히 달라요.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목조주택이 처음 20,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지었던 집이 투포 방식이에요. 투포 방식의 목조주택을 졌는데, 목조주택 살다 보니까 야 밑에가 다 썩더라. 그때는 공법과 자재가 수준이 그랬을 때예요. 근데 요즘은 아주 좋은 자재들이 수입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분들의 교육의 정보가 되게 광범위해져서 옛날만큼 부실공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조공사는 많이 재단을 해보고 많이 붙여본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기술진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죠. 종이접기를 할 때도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을 때 많이 접어본 사람은 각이 딱딱 나와요. 그러는 것처럼 집도 많이 지어본 분들이 지어야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장재 공사예요. 외장재는 그 외장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호재인데, 창호재는 보시면 야 LG창 안 추워 따뜻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단열재 수준을 지역별로 구분을 한다면 중부를 기점으로 이남이냐 그 이후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중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준하는 단열재나 창호재 수준, 또 도어의 그 시험 성적서가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창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중창이냐 삼중창이냐 뭐 단창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다 하려면 골치가 아파. 다음 장에서 제가 각각의 소재에 따라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외장재니까 창호 공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붕재 공사. 지붕, 물 새는 집에 못 살죠. 비 오고 비 떨어지고. 저희도 집을 짓고 비 오면 비 새는 현장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만들어져서 30년을 버텨온 건데, 비가 이렇게 올 때는 안 떨어져요. 비가 이렇게 오면 떨어져. 비가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진짜 요번에 50일 이상 비가 오면서 비가 안 새던 집도 비가 온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만들어서 오랜 기간 똑같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지붕재. 지붕재. 내가 싱글 시트를 할 것이냐, 기와를 할 것이냐, 징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요즘은 기와를 많이 하니까 제가 뒷장에서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기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외벽 마감이에요. 이 외벽은 뭐냐면 내가 외출을 할 거야. 산에 등산을 갈 거야. 그러면 밖에 무엇을 입어요? 아웃도어 잠바를 입죠. 바람에서 구해주고 비 오면 구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이 집도 사계절 변화에 따른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람, 햇빛, 그리고 비 이런 거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외부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장 마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외장은 여러 형태가 있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서로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외벽 마감은 다음 장에 제가 저희 회사 시공하는 제품의 외벽 마감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외장재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안에를 공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안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한번 볼까요? 자, 천정 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석가래가 있고 석가래 위에 루바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부 마감 공사인데 내부 마감 공사는 뭐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쵸? 뭐 전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공급 안 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배수도 돼야 되고 이러는 것처럼 그 내부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공사 내가 겨울에 우리나라는 또 장점이 이 온돌 시스템이잖아요. 온돌.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온돌이 깔렸느냐 안 깔렸느냐 또 온돌을 또 잘 깔아야 빈틈없이 잘 깔아야 예를 들어서 화장대 같은데 온돌을 못 깔았다. 겨울에 춥습니다. 반시려운 데 가서 볼일 볼 수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뭐 다용도실, 화장실, 기타 요소에 보일러를 얼만큼 돌려주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 공사라고 해요. 자, 내부 공사가 끝나면 뭐냐? 이제 우리의 얼굴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래요? 눈, 코, 입 다 달리고 뼈다귀도 제대로 쓰고 머리카락도 다 잘났어요. 그런데 이 집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집의 화장처럼 인테리어 공사가 화장인 거예요. 자, 여기 화장 공사는 보세요. 화장실에 타일 공사, 벽체 공사, 그리고 이제 내벽에 미장 공사, 안 그러면 이제 도배 공사나, 그리고 이제 바닥에 마루 공사나, 뭐 폴리싱 타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기타 가구들, 뭐 싱크대라든지, 뭐 붙박이장, 뭐 이런 파티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공사예요. 이 인테리어 공사는 내가 원하는 적재적소에 보기도 예쁘게 하고 실용성도 있게끔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바닥 이런 데는 미끄럽지 않은 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보시면 이제 방문도 있을 거고 중문도 있을 거고 이제 기타 문과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주는 구조물, 그리고 화장실에 타일 공사, 벽체 도배 공사, 미장 공사, 바닥에 바닥 공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요소가 다양하게 있고 그 요소들의 종류와 가격대는 차이나에서 들어오는 건 뭐 10,000원이라 그러면 조금 고급진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질문, 평당 단가 얼마예요? 400입니다. 600입니다. 1000입니다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실 때 꼭 확인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소재별 섬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